오타니가 홈런을 2방이나 쳤습니다. 그런데 다저스는 또 졌습니다. 이 한 경기만큼 현재 다저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없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홈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높은 패스트볼은 강하게 당겨쳤고 바깥쪽 낮은 변화구는 반대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코스와 구종을 상대로 한 경기 2홈런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6연패에 빠졌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타니의 2홈런은 다저스 반등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폭발력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팀 전체의 문제를 다시 확인한 경기였을까요?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은 랜디 존슨과 페드로 마르티네스, CC 사바시아가 오타니의 홈런을 평가한 장시간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방송, 공식 기사, 영상 링크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려묘가 홈런을 예언했다는 이야기나 특정 레전드가 오타니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의 대사 역시 실제 인터뷰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은 유명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경기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원문이 설명한 장면과 그 장면이 의미하는 야구적인 변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무대는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였습니다. 다저스와 컵스의 경기. 컵스 선발은 이마나가 쇼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첫 타자는 오타니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적으로 만났습니다. 첫 타석부터 묘한 긴장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마나가는 몸쪽 높은 코스로 공을 던졌고 오타니는 공을 피한 뒤 마운드를 바라봤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는 짧은 미소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풀카운트. 이마나가는 높은 패스트볼을 선택했습니다. 타자가 알고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승부였습니다. 오타니는 그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트가 빠르게 돌아갔고 타구는 낮고 강한 궤적으로 우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시즌 25호 홈런, 선두타자 홈런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오타니가 이마나가를 상대로 홈런을 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타니는 최근 안타는 생산했지만 홈런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 기준 무릎 통증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타격에서 하체를 강하게 사용하는 선수에게 무릎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져도 높은 빠른 공을 정면으로 맞히기 어렵습니다. 회전이 제한되면 당겨친 타구의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높은 패스트볼을 강하게 당겨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이 타석에서는 오타니의 스윙 속도와 반응 능력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컵스는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홈런을 쳤습니다. 본문 기준 PCA 역시 선두타자 홈런으로 경기를 원점에 돌렸습니다. 오타니가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하자 MVP 경쟁 상대가 같은 숫자로 따라붙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홈런 교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입니다. 반면 크로 암스트롱은 원래 공격보다 수비와 주루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넓은 외야 수비 범위, 빠른 발, 적극적인 베이스러닝. 이것이 PCA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홈런 생산이 늘었습니다. 상위 타선에서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와 주루에서 이미 높은 기여도를 갖고 있는 선수가 공격까지 폭발하면 WAR 경쟁에서도 매우 강해집니다. 오타니는 홈런과 OPS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PCA는 타격에 수비와 주루를 더합니다. 두 선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MVP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에서 두 선수가 홈런으로 맞불을 놓은 장면이 더 상징적이었습니다. 한쪽은 현재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선수는 홈런을 친 타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마나가의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선발 투수에게 첫 타자 홈런은 최악에 가까운 시작입니다. 경기 계획을 세우고 마운드에 올랐는데 첫 타자에게 바로 실점했습니다. 그것도 과거 대표팀 동료였던 오타니에게 맞았습니다. 리글리 필드의 관심도 한순간에 두 선수의 맞대결에 집중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수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타자에게 볼넷을 줄 수 있습니다. 홈런을 의식해 스트라이크 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지 못하고 변화구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나가는 첫 홈런 이후 경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본문 기준 5이닝 동안 안타는 적지 않게 허용했지만 볼넷은 없었습니다. 탈삼진도 6개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8피안타가 아니라 무사사구에 가까운 운영이었습니다.
안타를 맞아도 주자를 공짜로 더 쌓지 않았습니다. 홈런 하나를 허용한 뒤 모든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컵스 내야 수비를 믿고 타구를 유도했습니다. 이마나가는 압도적인 구속으로 타자를 밀어붙이는 투수가 아닙니다. 패스트볼의 높이를 바꿉니다. 변화구의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타자의 시선을 흔듭니다. 같은 구종도 스트라이크와 유인구로 나눠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비가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만듭니다. 안타 8개를 허용하고도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은 건 우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볼넷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의 안타가 곧바로 큰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홈런을 맞고도 자신의 투구 계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발 투수가 보여줘야 할 회복력이었습니다. 오타니와 이마나가의 첫 승부만 보면 타자가 이겼습니다. 경기 전체로 보면 이마나가도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타니에게 홈런을 맞았다는 사실과 선발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구는 한 타석의 승자와 한 경기의 승자가 다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오타니의 두 번째 홈런은 8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첫 홈런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상대 투수는 바깥쪽 낮은 코스로 스위퍼를 던졌습니다. 우타자 몸쪽에서 좌타자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변화구였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좌타자가 강하게 당기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장타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만한 공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공이 들어오는 방향을 따라 반대쪽으로 밀어쳤습니다. 타구는 좌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시즌 26호 홈런이었습니다. 첫 번째 홈런이 힘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홈런은 조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높은 패스트볼은 앞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낮은 스위퍼는 공을 오래 보고 반대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코스를 모두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투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타자입니다. 몸쪽을 던져도 당겨칩니다. 바깥쪽을 던져도 반대 방향으로 장타를 만듭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를 모두 처리합니다. 실투만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투수가 의도한 코스의 공까지 홈런으로 바꿉니다. 오타니를 상대하는 투수 입장에서 단순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높은 공으로 배트 아래를 공략하려 해도 빠른 스윙으로 대응합니다. 바깥쪽 변화구로 장타를 피하려 하면 반대 방향으로 보냅니다. 존 밖으로 완전히 빠지는 공을 던지면 볼넷 위험이 생깁니다. 결국 실투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공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타자가 됩니다. 본문은 이 홈런 이후 적지의 관중까지 오타니의 이름을 외쳤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중계 영상 확인은 필요하지만 오타니가 원정 경기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선수라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호의 규모보다 당시 경기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이미 컵스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타니의 두 번째 홈런이 추격의 신호가 됐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8회에 대량 득점을 만들며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6연패 중인 팀이 경기 후반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반격을 과도하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다저스는 결국 졌습니다. 8회에 5점을 냈지만 앞선 이닝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허용했습니다. 선발 투수가 4이닝 동안 6실점 수준으로 무너졌다면 타선이 뒤집어야 할 점수는 지나치게 커집니다. 오타니가 홈런 2개를 쳐도 부족합니다. 프레디 프리먼과 다른 중심 타자들이 추가점을 만들어도 매번 6점과 1점을 따라가는 야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다저스의 모든 득점이 홈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홈런은 가장 효율적인 득점 방법입니다.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런만으로 공격이 구성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주자가 없을 때 솔로 홈런이 나오면 한 점입니다. 볼넷과 단타, 진루타가 쌓이지 않으면 홈런이 나와도 점수차를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첫 홈런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선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컵스는 한 점씩 점수를 더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다저스는 경기 후반에야 장타가 한꺼번에 나오며 추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연승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6연패의 원인을 오타니의 홈런 부족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타니가 홈런을 치지 못해서 다저스가 연패한 것이 아닙니다. 선발진이 초반부터 점수를 내줬습니다. 불펜에도 피로가 쌓였습니다. 부상자가 늘면서 수비와 라인업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타선은 홈런이 나오지 않는 날 득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오타니의 두 홈런은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러나 두 홈런이 다저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타자가 한 경기에서 2번 담장을 넘겼는데도 팀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저스의 현재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로버츠 감독의 선수 운용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프레디 프리먼을 일찍 교체한 선택이 언급됐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연패 중이라고 해도 모든 경기에서 주전들을 끝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 시즌입니다. 선수의 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상 위험도 줄여야 합니다.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면 주전을 쉬게 하는 판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저스가 8회에 대량 득점하며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은 프리먼이 남아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를 본 뒤의 평가입니다. 선수를 교체할 당시 다저스가 대량 득점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감독의 결정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패 중인 팀에서는 모든 선택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겼다면 체력 관리가 됩니다. 지면 승부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독이 이런 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기 초반부터 경쟁 가능한 점수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발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펜이 추가 실점을 막아야 합니다. 타선이 홈런이 아닌 방식으로도 주자를 쌓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만들어지면 감독은 주전을 일찍 교체해도 됩니다. 반대로 매 경기 큰 점수차를 따라가야 한다면 모든 선수 운용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PCA와 오타니의 MVP 경쟁 역시 한 경기의 홈런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타니는 타격 생산력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홈런, 출루, 장타, 득점 창출, 경기를 한 번의 스윙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PCA는 여기에 다른 종류의 가치를 더합니다. 중견수 수비, 도루, 추가 진루, 넓은 수비 범위에서 만들어내는 실점 억제. MVP 투표에서는 공격력만큼 수비와 주루도 평가됩니다. 오타니가 홈런 경쟁에서 앞서더라도 PCA가 수비와 주루를 포함한 종합 기여도에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A가 홈런 숫자를 맞춰가더라도 오타니의 압도적인 OPS와 장타 생산력을 넘어야 합니다. 두 선수의 경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같은 유형의 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타니는 역사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PCA는 경기의 모든 영역에서 가치를 더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2번씩 홈런을 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동점입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의 MVP 경쟁은 단순한 홈런 숫자 대결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경기에서 팀의 승리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마나가도 이 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타니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홈런 하나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8피안타를 허용하면서도 볼넷을 주지 않았습니다. 타자의 배트 중심을 피했습니다. 수비를 활용했습니다. 필요한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한타석에서는 졌지만 선발 투수로서 경기는 관리했습니다. 오타니는 개인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PCA는 MVP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마나가는 선발 투수의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다시 팀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선발이 경기 초반 무너졌습니다. 상대에게 큰 리드를 허용했습니다. 타선은 장타에 의존했습니다. 경기 후반 대반격을 펼쳤지만 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6연패는 우연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시즌에는 강팀도 연패를 합니다. 타격과 투구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전력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팀도 언젠가는 연패한다는 말만으로 현재의 문제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선발진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불펜의 피로가 줄어드는지도 중요합니다. 오타니와 중심 타선의 홈런이 없는 날에도 득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비와 주루에서 불필요한 실점을 줄여야 합니다. 오타니의 두 홈런은 다저스에게 가장 밝은 장면이었습니다. 높은 패스트볼을 당겨친 25호, 바깥쪽 스위퍼를 반대 방향으로 보낸 26호, 힘과 기술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본문 기준 무릎 통증을 안고 있었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팀은 오타니의 몸 상태를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홈런 2개가 나왔다고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 경기의 결과를 위해 시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타니가 장기간 건강하게 뛰는 것이 다저스에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투수 복귀까지 병행한다면 하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오타니에게 의존하는 만큼 오타니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발 투수가 5, 6이닝을 지켜줘야 합니다. 불펜이 한 점 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위 타선이 출루해야 합니다. 수비가 투수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오타니의 홈런이 추격포가 아니라 결승포가 됩니다.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오타니가 다시 홈런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경기에서 2번 담장을 넘긴 오타니, 그 홈런에 즉시 응답한 PCA, 한 방을 맞고도 경기를 정리한 이마나가, 그리고 세 선수의 활약 속에서도 6연패를 끊지 못한 다저스. 같은 경기 안에 개인의 위대함과 팀 스포츠의 냉정함이 동시에 들어있었습니다. 홈런 2개는 한 선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흐름까지 바꾸려면 다른 선수들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타니의 2 홈런은 다저스 반등의 출발점이 될까요? 아니면 한 명의 슈퍼스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팀의 한계를 보여준 장면으로 남게 될까요?